한국이 생산한 K9 자주포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하고 있다 합니다. 최근엔 에스토니아 군 당국이 K9 도입에 앞서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 본격 적응 훈련에 나선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자 일본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절망하는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방위산업 업계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타파이에 있는 한 시험장에서 K9 썬더 자주포 세대의 성능을 테스트했다고 전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EDF 포병대대 사령관은 K9 자주포의 성능에 대해 아주 매끄럽고 정확했습니다. 발사가 깨끗했고 거의 10km 떨어진 모든 목표물이 파괴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뛰어난 한국의 무기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BNS 보고서에 따르면 K9의 경우 무려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수명을 가지고 있기에 오래도록 에스토니아의 국방을 책임질 것이며 무기 시스템은 집병과 예비군, 정규군 모두에게 적합해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군의 장거리 방어 원칙에는 중거리 포병의 개발, 2개의 주요 보병 여단의 완전 기계화, 육상 기반 미사일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방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K9 자주포를 에스토니아 군 측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K9 자주포의 세계적인 위상은 에스토니아에서만 입증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핀란드와 터키, 노르웨이도 한국산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고 폴란드에서는 심지어 K9을 기반으로 한 SP 곡사포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 외에도 호주와 인도 방위군도 K9을 사용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 이집트에서는 아예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 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결정했다 하는데요. 지난 21일 중동 현지 매체인 알와타는 이집트 군수 생산성의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29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개막하는 방위 장비품 전시회에서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에 관한 계약을 한국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번 이집트의 K9 계약액은 약 2조 74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면서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한국의 K9은 아프리카 국가에 첫 수출하는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집트는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을 포함해 K9을 8번째로 운용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위 산업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며 성장하자 부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승승장구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방위 산업계는 국내외로 안 좋은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미국의 방위 산업계에서 일본 군수업체들은 믿을 만한 파트너로 여기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 일본의 방위 산업의 명예는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 합니다. 미국 방위산업협회 산하 매체 역시 일본의 방위 산업계가 중국이라는 안보 위협에 맞설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이 지원까지 받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본 내 군수업체들이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미국의 주장이었죠. 이 매체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게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그레그 루빈스타인은 일본 방위산업체들의 특징은 비효율, 고비용, 대부분 백기기에 그치는 연구개발 수준이라고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일본 방위산업의 갈라파고스화 역시 지적되고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와 업계는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현재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기까지 했었죠. 일본 정부의 경우 방위산업체의 수요자 지위를 가지고 방위산업업체들에게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군수업체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가며 해외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처럼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방위 산업을 보고 한탄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무기는 성능에 비해 굉장히 고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싸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진정한 기술이 없다는 말이겠죠. 인맥으로 어영부영하는 방법은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무기가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의 무기 수출은 세계에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다. 어째서 한국을 비롯한 오랜 노하우를 쌓아온 다른 수출국들 사이에서 일본이 성공할 것이란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주장하며 현재 일본의 무너져버린 방위 산업에 대해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현실은 일본의 한 칼럼에서 더욱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칼럼에서는 일본의 방위 산업은 파친코 산업의 10% 이하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방위 산업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생산성본부가 올 여름에 발표한 레저백서 2020에 따르면
일본의 파친코 산업의 규모는 20조 엔에 달하고 있다 합니다. 나라의 소중한 안보를 담당해야 할 일본의 방위 생산액이 1조 7천억 엔 정도인 걸 감안하면 파친코 산업 규모의 고작 8.5%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것이죠. 한 나라의 방위 산업비가 도박 사업보다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일본의 방위 산업은 애초에 내수용이었기에 이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은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수많은 나라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국가적 문제로 지적되는 갈라파고스화가 방위 산업계에서도 똑같이 관찰되고 있어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몰락한 방위 산업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구입은 성능 이외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자위대의 장비도 미국산이 우선되고 있는 실정이죠. 게다가 수출 실적이 제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신뢰성 평가도 없고 결국 협동 개발로 제조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데 누가 일본과 협동 개발을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일본 군수업체들의 무기는 성능은 비슷한데 다른 나라보다 몇 단계 고액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성능의 좋은 무기들을 다른 나라를 통한다면 싸게 구할 수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일본에서 무기를 사려고 할까요? 훈련에서 밖에 사용하지 않는 자위대의 장비를 실전에서 사용해야 하는 해외 나라들이 살 리가 없지요.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산업에서도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시장조사 능력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제도, 법규에 있어서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국과의 TV 경쟁력을 봐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일본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무기를 팔기 전에 자국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외국에선 신용하지 않을 겁니다. 전수 방위국인 일본에서 만든 군함은 공격력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까요. 무기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일본의 무기 수출은 무리입니다. 실적이 없는 것들 뿐입니다. 명중률이 얼마나 될지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무기를 누가 사겠습니까? 기술도 나쁘고 장사도 잘 하지 못하고 외교적인 협상도 서투른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방위 산업 역시 어두운 미래만 있을 뿐이다.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은 조약한 제품의 대명사가 되었다. 가격은 높고 기능은 쓸데가 없다. 고장도 작고 수리하며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게 낫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디자인 역시 수준이야. 일본제를 사는 사람들이 신기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일본의 기술 누설 방지의 관점에서 팔리지 않는 게 다행일 수도 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국 방위 증강에 대한 방책으로 삼자. 해외에서 팔리지도 않지만 먼저 자국의 함선부터 늘려야 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국방력이 무너지고 있는데 혼자 기술만 가지고 있어봤자 국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과 대비되는 일본의 방위 산업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